만나면 좋은 친구 MBC. 안녕하세요. 제주여성 허스토리 시즌 5번째 토크 프로그램 진행을 하게 된 변희연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그 길에는 그녀들이 있었다를 주제로 두 번째 이야기를 진행합니다.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졌다고는 합니다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여러 제약과 경계가 남아 있는데요. 과거에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제약이 뒤따랐죠. 그런 환경 속에서도 시대를 앞서 직업의 길을 개척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만나볼 삼촌들인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출연하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삼촌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제주문화권 관장님이시죠. 시인이면서 학예사로서 제주 여성문화를 탐구해 오신 김순희 삼촌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사회 각 분야의 여성들의 진출이 활발해졌다고는 합니다만 지금도 이 분야에는 여성들이 드문데요. 1960년대부터 택시 운전을 해오신 분이세요. 장홍자 삼촌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그리고 무용가로서 안무가로서 평생을 살아오신 김희숙 삼촌도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20년을 공직에서 그리고 대학 강당에서 함께 살아오는 세상을 만들어 오신 분이세요. 현순아 삼촌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패널 한 분을 모셨는데요. 이분은 남녀 평등이 아니라 연한 평등의 관점에서 제주 여성의 삶을 그야말로 따스운 마음으로 들여다봐 주시는 분입니다. 미디어 제주의 김형훈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지금부터 이제 한 분 한 분 좀 만나볼 텐데요. 1990년대까지만 해도 제주 여성의 직업군은 다양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당시에는 이 학예사가 뭔지도 모르는 때에 김순희 삼촌의 경우에는 여성 학예사의 길을 걸어오셨어요. 그렇게 어려운 길을 걸어오면서 내가 실패하면 300명의 여성의 길을 막을 수 있다. 이런 막중한 책임감으로 살아오셨다고요. 네, 제가 처음 들어가 보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공무원은 여성 공무원도 있었지만 보조원 정도로만 생각하던 때인데 직이라든가 그 연구원 이런 그 직업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저도 굉장히 상사로부터 또는 같은 연구원들로부터 구박도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막 뛰쳐나가고 싶을 때마다 내가 잘못하면 300명의 앞길이 막힌다 이런 메모를 책상 한 귀퉁이에 적어놓고 붙여놓고 그만두고 싶을 때마다 이제 마음을 다잡고 헤쳐나갔던 그런 기억이 새롭습니다. 사실 삼촌들이 살아온 시대는 여자가 뭘 하는 얘기가 흔한 시대였는데요. 현순아 삼촌도 그런 경험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당신은 공무원들도 결혼을 하면 대부분 그만두는 그런 분위기였다고요. 네, 당연하죠. 그때 당시는 7, 80년대에 공무원이 전체 공무원의 8%밖에 차지를 안 했었습니다. 여성 공무원의 네, 수가. 여성이 그만큼 힘이 없었다는 거죠. 네, 결혼하면 일단은 결혼하게 되면은 그만둬야 되는 게 사회 인식이 깔려 있었어요. 그리고 또 직장 문화가 조직 문화가 남성 중심이었고, 네, 그리고 업무 부서도 남성은 기획이나 총무부서에 주요 부서에 배치됐고 여성은 민원부서에 근무를 했었거든요. 예, 그렇지만 남자들은 당직한다는 이유로 당직 수당을 받거든요. 근데 여성들은 아침에 사무실 출근해서 아시다시피 청소를 하거나 차, 대숙 같은 거는 그런 잡다한 일은 더 여성들이 담당을 했었거든요. 특히 결혼한 여성들은 더 보직 차별도 많았었고요. 그리고 장홍자 삼촌은 여성 택시기사 1호세요. 예, 지금도 사실 여성 기사는 드문 상황인데 당시에도 운전시험에 합격하신 여성들은 서너 명 계셨지만 여성 택시 기사는 최초시라고요. 60
9년도만 해도 여자가 운전을 한다면은 이건 세상이 개벽하는 일을 생각. 그때는 도저히 부모님도 용납할 수 없는 상태인데 거기다 택시 기사까지. 특히나 이제 이 운전을 한다는 건 꿈도 못 꾼 그 시대에 그때 택하니까 거기에서 애로사항도 많고 뭐 취업하면은 그 상황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그래도 원체 남이 안 하는 직업을 선택하니까 선망이 대상이 되더라고요. 예. 현역으로. 오늘도 유니폼을 입고 오셨어요. 네, 멋지세요. 네, 현역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희숙 삼촌 정말 무용의 불모지라고 할 수 있는 제주에서 무용가로서뿐만 아니라 안무가로서 지도자로서 살아온 삶 역시 개척자의 삶 가시밭길이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가시밭길까지는 아니었고요. 하지만 사실 쉽진 않았죠. 아, 내가 고등학교 졸업하면 현대무용 전공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래서 갔는데 시험에 낙방을 했어요. 이제 그래서 선생님 계속 제주도에서 연락이 오시는 거예요. 희수가 내려와서 선생님을 좀 도와줘라. 해서 이제 그게 제가 제주도 오게 와서 활동을 하게 된 경위가 됐죠. 선생님이 평생의 그 소망이 제주 도립무용단을 만들면 참 좋겠다. 그래서 무용단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저희 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쳐서 어디 행사가 이제 뭐 시나 도에서 이런 행사가 하면 행사비만 받고 가서 이렇게 공연을 하고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86년도에 이제 시에서 그럼 시립무용단을 만들 때 봉급 없이 이제 행사 때만 그래서 그때는 제가 무용 학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괜찮습니다. 해서 이제 그게 시작이었죠. 그래서 88년도에 88 올림픽이 생기면서 제주 문예회관이 개관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러면 이제 그쪽에 이제 무용 연습실을 마련해 주겠다라고 해서 그때는 이제 재단법인으로 사계시군에서 예산을 받고 약간의 교통비 정도 받고 네 그렇게 시작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90년도에 제주 도립 무용단이 네. 결성이 됐습니다. 한 분 한 분들의 삶의 이야기가 그야말로 그 시대의 개척의 이야기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여성으로서 직업을 개척하는 것도 어려웠지만 저희 허스토리에 출연하신 삼촌들에게 살면서 가장 아쉬웠던 점이 뭐냐고 여쭤보면 한결같이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저희가 그 이야기 어떤 이야기인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아이들 교육에 그렇게 매달리셨수가? 나가 못 배웠으게 한이 외쳤으게 그것 때문에. 예 그냥 난 못 배워도 아이들만큼은 잘 배워야 되고 농산 지지 말아야 된다. 사상석 끝나니까 신중이 생겼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나까지 서인데 둘은 신중을 간 거예요. 신중을 가니까 미쳐 나는 왜 어머니 보고 아이들은 다의 가이들은 아버지가 없어서 중학교를 가는데 나를 왜 아버지 저 있고 해도 못 보냄쓰게 막 울고 막 밭에 가면 막 그냥 곡식도 막 매불고 막 그냥 학교 둘이가 다 가고 나가 못 가니까 속상해 살 수가 없어요. 예, 화면에서도 보셨듯이 가장 아쉬운 게 뭐냐고 물으시면 여자라서 배우지 못한 것, 공부 못한 게 가장 아쉽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는데요. 김영국 국장님 아무래도 공부하지 못한 한이 있어서 그 한과 열정을 어떻게 보면 자식들에게 다 쏟으신 것 같아요. 우리 제주의 여성들. 이게 보니까 응어리신 것, 이 가슴에 응어리신 거를 내가 아닌 밑에 딸한테 그 또 딸한테는 물려주고 싶지 않은 그런 열정이 교육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성공적으로 했던 것 같은데 삼촌들 말씀 들어보니까 개척자인데 개척자의 삶이 그렇고 쉬운 건 아니거든요. 예전 기록을 보면은 제주 여성은 귀한 것 같은데 절대 귀하지 않은 존재였거든요. 18세기 초에 제주에 왔던 이영상 제주 목사가 쓴 책 가운데 남환박물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아들을 낳으면은 고래밥이 된다. 결국 죽는다. 그래서 별로 이렇게 귀하지 않은 것 같지만은 또 제주 여자를 낳으면은 얘는 나중에 커서 나를 복양하려네 막 기뻐했다고 해요. 그 기뻐했다는 게 막 귀해서 기뻐했다는 게 아니고 나를 먹여 살릴 경제적 도구로서 그렇게 이제 비췄거든요. 내가 아닌 그러니까 내 밑에 딸한테는 이제 도저히 이런 삶은 넘길 수 없다.
그게 교육으로 나타났고 진짜 아름다운 꽃이 된 것 같습니다. 진짜 여러분들 보는 것처럼. 특히 김순희 삼촌은 여성 문화에 관한 책도 많이 집필하셨잖아요. 저희가 뭐 결핍이 성장을 낳는다, 그 결핍이 열정을 가져왔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제주 여성들 조금 전에 저희가 화면에서도 만나본 것처럼 배움의 한이 큰 만큼 또 그만큼 자신의 성장에 많은 열정을 가지고 살아오신 것 같아요. 네. 아니, 그, 제주 여성들은, 사실은 사회적으로 차별받기 전에 집에서 부모한테서 차별받은 거. 그러니까 똑같은 자식인데 아들한테는 계란 후라이 해주고, 딸한테는 그런 거 이제 거친 음식 주고. 이제 하면서 하고, 또 학교도 오빠는 공부 못해도 진학해야 한다 하고, 딸은 요망진데도 너는 공장에 들어가서 뭐 이제 그 돈 벌어와서 오빠 이제 학비 보태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그런 서름은 어떤 뜨거움에도 절대로 녹아버릴 수 없는 응고돼 있잖아요. 어머니로서는 이제 자기 자식에게 그 자기의 마음을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이를 잘 길러서 내 마음의 이상형으로 내가 못했던 길, 내가 못했던 사랑, 복받은 사랑을 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제주 여성이 악착 같으면서도 애교 없는 존재, 남자보다도 일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애교 부릴 시간도 없고 애교 부릴 필요도 없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 들어요. 근데 장홍자 삼촌 인생 보면서 제가 인상적이었던 게 사실 50대면 지금도 좀 일을 정리해야 되나? 또 정리하는 시기인데 50대에 다시 운전 일을 시작하셨잖아요. 아유, 당시 좀 두렵지 않으셨어요? 조금은 두려운 것도 있고 또 남편이 원체 반대를 하니까 자꾸 용기가 중간에서 꺾이더라고요. 저는 아들이든 딸이든 능력만 있으면 공부를 시키려고 솔직히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밑에 난 딸이 조금 영리하더라고. 그래서 딸을 육지로 내보냈는데 딸이 또 그런 내 대신에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만 한다면은 뒷받침도 돼야 되겠다 해서 50대에 그냥 일을 또 잡은 거예요. 지금은 통번역 대학원에 연구원에 있으면서 이제 자기의 그 전문 직종으로 해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어찌 보면 딸을 지원하기 위해서 시작하신 일이 지금의 또 활력을 주는 예. 현업까지 있게 그래, 만든 일이 됐네요. 어떻게 보면은 대리 만족이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은 내가 50대에 내가 절대 일을 놓지 않을 수 있는 직업을 선택했던 게 60년도에 내가 최고 잘한 직업이라. 예. 지금 솔직히 트럼프 대통령이 안 부럽습니다. 장홍자 삼촌이 50대에 새롭게 경력을 이어갔다면 김희숙 삼촌은 또 50대 암이라는 인생의 복병을 만나셨어요. 지금은 이렇게 다 완쾌를 하시긴 했습니다만 당시 정말 어려움이 크셨을 것 같습니다. 어떠셨어요? 제가 도립무용단을 2000년도에 나왔는데 사실 너무 그 어려운 시기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50대 중반에 암이 와서 그것도 3기 말이라는 굉장히 어려운 그 진단을 받아서 수술만 3번을 했고 3년을 거의 그 병원 생활을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수술하면 다시 그게 뭐 임파선으로 전이가 돼서 다시 한번 이제 이렇게 하고 내가 춤을 출 수 있을까? 내가 병원에서 바깥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밖에 걸어 다니는 사람을 보면 참 나는 저렇게 걸어 다니는 그런 거 아무런 상관없이 난 춤을 췄던 사람인데 내가 다시 이 병원 밖을 나갈 수 있을까라는 아주 절망적인 그런 지경까지 갔었죠. 근데 제자들이 어느 날 이제 항암 끝나고 나 선생님 공연을 한번 이제 마지막인 줄 알고 제자들이 다 모여서 동행이라는 공연을 제주도 문예회관에서 했는데 이제 그걸로서 이제 나의 마지막 모든 걸 정리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예, 지금까지 사라졌어요. 현순아 삼촌은 누구보다도 함께 사는 세상 나눔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오고 계신데요. 지금은 이 제주 최초의 여성 교육감이셨죠. 최정수 선생님을 기리는 그런 활동도 하고 계시다고요. 네, 제가 모교가 최성 선생님이 학교 다니셨고 교장 선생님이었고 저도 현대 근현대 살단 선생님이시잖아요. 근데 제가 2018년도에 우연하게 아프리카 부룬디 무진다에 그 여성 몇 분이 기금을 모아가지고 최정수 여자 고등학교를 설립하셨거든요. 2019년도에 최정수를 기리는 모임 단체에 제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적개발 원조론 사업을 통해서 그 부룬디 최정수 여학교에 부지가 커서 그 지역 주민들도 생계도 유지하고 소득 창출을 위해서 주민 자립형으로 해가서 양계장 시설도 하고 거기에 따른 닭 800마리를 도의 지원을 받고 실제로 하고 있고요. 그 애들이 신발 없이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귀국해가지고 많이 홍보 캠페인을 벌였죠. 신발 보내기 운동이라든가 최종적에서 고등학생들한테 필요한 학습 지도라든가 그런 걸 하면서 후원자들이 많이 모였었어요. 사회단체에서 많이 호응으로 많이 했습니다. 예,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네네. 또 그 길을 계속하고 네네네네. 계시는군요. 김영훈 기자님, 제주 여성 허스토리에 나오신 삼촌들 말씀 들어보면 정말 철학자가 따로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툭툭 던지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삶을 헤쳐나오면서 산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좀 단순하면서도 명쾌한 신의 한 수? 그런 인생의 한 수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보니까 이게 어디 교과서, 책에서 배운 철학이 아니고 그냥 삶 속에서 배우는 생활 철학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냥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삼촌들 말씀이 그냥 철학자 말씀인데 이 배경을 놓고 보면은 굉장히 어렵게 살았고 혼자 사삼이라는 그 와중에 혼자 애들을 키우고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나쁜 짓 하지 않고 스스로도 그렇게 했고 자식들한테도 그걸 이어져 내려오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모았지 않습니까? 예, 허스토리. 예. 그래서 구술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저는 구술사가 아닌 말씀 들어보니까 구술 철학 같아요. 구술 철학이고 또 우리 삼촌들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사상이고 삶은 곧 철학이고 제가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을 정도로 그냥 존경의 박수 보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장홍자 삼촌이나 김인숙 삼촌도 어머니 또는 할머니에게서 받은 삶의 한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저는 아버지가 일본에서 공부를 하시고 이제 우리나라에 오셔갖고 미술 교수로도 계시고 여고에도 계시고 그랬는데 그때 화가들은 굉장히 가난하고 그랬는데 거의 생활은 어머니 강인함에서 우리를 먹이고 살리고 그러니까 지금도 내가 81거든요. 이 나이에 10시간, 12시간을 내가 계속 운행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게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런 그 강인함에서 어렸을 때 고생한 데서 이제 이 힘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럼 아울러서 좀 후대에 이런 제주 여성의 유산만큼은 꼭 전해주고 싶다 하는 게 있다면 뭘까요? 김순희 삼촌. 저는 그 제주 여성들이 어려운 환경일수록 그러니까 제주도에는 궁투기 정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궁즉통. 예. 막히면 뚫어라. 그러니까 곤란한 그 경지에 갔을 때 주저앉지 말고 이거를 지혜롭게 돌파해 나가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거는 공부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많이 배운 사람이라고 궁죽통 막힌 걸 뚫고 있는 지혜가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생활에서 자기가 배워야 될 것 이런 거를 염두에 두면서 살아왔던 사람만이 그 궁하면 막힌 데를 뚫고 나가는 지혜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우리 할머니, 어머니들이 우리에게 준 아까 제주 여성의 기백, 당당함,
그리고 막혔을 때 뚫고 나가는 거, 가난했을 때 주저하지 않고 왜 내가 살아야지 하고 불뚝 일어서는 그런 정신, 이런 것들이 우리 제주 여성의 DNA 속에는 강하게 각인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DNA는 계속 물려주고 싶다. 네. 예. 자, 오늘 나오신 삼촌들 허스토리 시즌 5번째를 통해서 인생을 정리해 보시고 또 오늘 이야기도 나눴는데요. 마지막으로 함께한 소감 그리고 못다한 말씀 있으면 들어보겠습니다. 김순희 삼촌부터 말씀을 해주실까요? 우리의 삶이 그 미래 세대에게 무슨 도움이 됐으면 고맙겠고요. 또 오늘 와서 굉장히 훌륭한 그 주인공들을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인생에 대한 답은 없습니다. 답을 자기가 구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사는 것이 답이에요. 저는 그렇게 미래 세대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가 배울 때는 아는 것이 힘이다, 배워야 산다 이런 표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지금 저는 자식이든 후배든 젊은이들한테 이제는 일하는 게 힘이니까 일해야 산다는 완전히 그 생각 마인드를 변해야 우리가 어떤 난관이 와도 고난이 와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이게 현장에서 느낀 소감이에요. 이제 저희 후배들 사실 뿌리 없는 춤들을 참 많이 춰요. 제주에 대한 어떤 그 정서라든가 또 내가 춤을 추면 여기서 어떤 스토리 하나를 갖더라도 좀 연구하고 좀 많이 받아들이고 그런 연구를 하는 춤꾼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후배들한테 부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인생을 정말 닦으며 사는 선배들보다 제가 산 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큰 교훈을 받고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느꼈습니다. 오늘 나오신 네 분의 삼촌들 모두 또 한결같은 것이 이런 분들과 함께 있어서 영광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바로 내가 살아온 삶만큼 또 함께하는 여성분들의 삶을 존중해주는 그런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그 길에는 그녀들이 있었다를 주제로 여성의 사회 진출이 어려웠던 시절 새로운 길을 개척한 네 분의 삼촌들 만나봤는데요. 이분들이 걸어온 길에는 돌뿌리도 있었고 무릉덩이도 있었고 걸어오면서 그야말로 오르막길과 무수한 내리막길이 있었을 텐데요. 그럴 때마다 창조적인 강인함으로 자신만의 서사를 써내려간 삼촌들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삼촌들의 삶은 자라나는 미래 세대들에게도 큰 울림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함께해 주신 귀한 말씀 주신 네 분의 삼촌들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고요.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으로 깊이를 더해준 김형문 기자님께도 감사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제주 여성 허스토리 시즌 5번째를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감사 말씀드리면서 오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